정리, 이 녀석 보일. 뭐 만들었노 얘가? 실험을 됐다 했다. 실험을 엄청 해서 뭘 살펴봤노? 온도와 일정량의 기체를 가지고 부피하고 압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더라 라는 거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실험을 되게 많이 했지. 얻은 법칙이 보일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압력이 P일 때 기체가 V이면 압력이 2P이면 2분의 1V가 되겠지. 3P면 뭐게? 3배로 하면 3분의 1V, 4P면 4분의 1V 이렇게 된단 말이야. 4P,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되는 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갈까? 자, 요 두 번째. 자동차 타봤지? 뭐 충돌하면 안 되겠지만 충돌하면 에어백이 터지는데 여기 있는 NaN3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이건 뭐야? 분해가 되면서 질소 기체가 발생하지. 자, 개수 보면 어떻게 되노? 개수 보면 양적 관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개수 보면 2대 2대 3 이렇게 돼 있네. 두 개. 개수 맞추는 건 할 수 있겠지.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원자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자, 우리가 아지드와 나트륨 65g을 반응시켰다라고 하는데 화학식량이 65이기 때문에 이 아지드와 나트륨 65g을 몰수로 환산하면 얘가 1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몰비가 2대 3이지. 즉 2몰일 때 3몰이 생긴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1몰이 분해되면 몇 몰이 생기겠노? 2분의 3몰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2분의 3몰이면 5, 질소는 뭐야? 2분의 3, 1.5몰이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요게 20도씨 1기압에서 1.5몰이 생성되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요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상태 방정식에 넣어서 부피를 구하는 거야. 여기 압력은 몇 기압이라고 했어? 1기압이라고 했지. 1기압. 압력 1기압이지. 여기 1기압. 그리고 1.5몰 여기 기체양. R은 0.082. 그리고 T가 중요하지. 293K다. 이걸 20도씨 이렇게 넣으면 틀린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 어떻게 된다? 36리터. 값이 36. 이렇게 이건 뭐에 관한 문제야? 양적 관계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다뤄보는 문제입니다. 에어백 터지지 않도록 조심 운전합시다. 니들 학생이지. 조심. 다음 문제. 자, 다음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산력입니다. 분산력은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 얘도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힘이 작용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소, 이게 무극성 분자지. 산소 간에 힘이 작용해서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액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온도를 되게 낮추었을 때. 그러면 온도를 되게 낮추었을 때 이 분자 간에 힘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될 수가 있는 거지. O2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다? 무극성 분자 간에 이제 가까이 접근했을 때 순간적으로 삼극자가 형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인 순간 삼극자가 형성되고, 같이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형성되면서 이때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분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력은 순간적인 삼극자,
즉 전자 분포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뿐 아니라 극성 분자에도 뭐가 존재한다? 분산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가장 센 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가장 센 힘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은 분자량이 18입니다. 황화수소는 분자량이 34.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은 끓는 점이 높은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나 돼요. 분자량도 작은데. 그리고 얘는 뭐야? 황화수소는 마이너스 60도니까 이건 기체로 존재하고 물은 액체로 존재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는 뭐로 설명한다?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수소결합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제일 센 힘이다.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전기 염성도가 큰 N이나 OF에 수소가 결합한 물질들은 뭐가 작용한다? 수소결합이라는 게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암모니아 분자간, 물 분자간, 플로리나 수소 분자간에는 특히나 강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를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와 전기염성도가 작은 수소 원자가 결합한 수소 합물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수소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소결합들은 뭐로 나타내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특히나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수소결합은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지. 여기 보면 염기와 염기 결합하는 거 요게 점선 얘들이 뭐로 돼 있는 거야? 수소결합이라는 강한 인력으로 당기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힘이지. 자, 수소결합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한번 보자. 자, 뒤로 넘어가면 자, 고체의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걸 무엇이라고 하는 가 체심 입방 구조. 요게 육면체니까 입방체제. 요 안에 어떻게 돼 있노? 중심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요렇게 하나 들어있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맨 끝에 있는 거, 꼭지점에 있는 거 있지? 꼭지점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로 나누어져 있노? 여기 지금 요 속에 요 안에 포함된 거 있지? 요 안에 실질적으로 요걸 단위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세포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건 얼마만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게 연속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거지. 그래도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 한 개는 얼마로 쪼개져 있다. 요 속에 포함된 거는 얼마만 포함되어 있다. 전체 어떤 8분의 1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게 8개 있으니까 8분의 1씩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에 있는 것들은 결국 몇 개가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야. 한 개가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얘는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 한 개 하면은 몇 개다? 체심 입방 구조 가에서 포함된 단위 세포 안에 포함된 입자수는 가가 2개가 되겠습니다. 가가 2개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되노? 꼭지점에 있는 8개가 있는데 각각 8분의 1씩만 포함되니까 꼭지점에 있는 거 1개. 여기 면에 몇 개가 있노? 면은 지금 면은 위에 있는 단위세포에 의해서 2분의 1만 나누어져요. 면에 있는 게 6개죠. 하나 6면이니까 곱하기 어떻게 돼? 2분의 1, 3개에서 나에는 몇 개다? 4개가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단위세포당 포함된 입자수는 가보다 나가 많다. 이렇게 되겠지. 가가 가장 많다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요걸 체심 입방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요게 누구의 구조냐 하면 NaCl의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함된 입자수를 한번 헤아려 보면
나트륨 플러스는 어떻다? 나트륨 플러스 노란 거지. 노란 거 보면 모서리제, 모서리. 모서리에 몇 개 있노? 노란 거 하면은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은 모르셔도 되는데 모서리에 12개가 있어요. 모서리에 있는 거는 얼마 나누어진다? 모서리에 있는 거는 실제 포함된 거는 얼마만 포함된다? 모서리에 있는 거는 4분의 1씩만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서리에 있는 거 3개. 그 요 안에 한 개 있지. 한 개 있으니까 요 안에 완전히 포함된 거 한 개 해서 몇 개가 있다?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 단위세포 안에. CL은 꼭지점에 어떻게 되노? 8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려면 5, 6, 7, 8개. 꼭지점 8개 있으니까 8분의 1만 포함된 거 1개. 그리고 면에 몇 개가 있어요? 면에 6개가 있지. 면에 2분의 1, 3개. 그래서 포함된 게 둘 다 몇 개, 4개, 4개니까 1대1로 결합해서 우리가 뭐로 쓴다? NaCl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가와 다에서 단위세포 안에 포함된 나트륨 원자, 가에서 나트륨 원자는 단위세포 안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노? 2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에서 포함된 나트륨 플러스는 몇 개? 4개가 있지. 그래서 2대4. 2대4니까 1대2 맞는 말이네, 맞지? 리튬은 나와 같은 결정 구조가 아니고 나트륨과 똑같아야 가와 같은 결정 구조가 된다. 틀렸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뭐다? 뭐라고 부르지? 최심 입방 구조. 그리고 단위세포당 입자수는 가가 가장 많다. 가가 뭐보다 많은 거야? 나보다 많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화학식은 NaCl이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쌤한테 물으러 오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체 했고, 액체 했고, 고체 했지. 이제 뭐 얘들을 섞어서 한번 보자. 섞어서 보는 게 뭐야? 용액이다. 용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용액에서 용액의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성질들 중에서 뭐가 있는가 그러면 삼투라는 현상이 있다. 삼투 현상을 뭘 보고 해서 삼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렇게 장치를 했어요. 안쪽에 뭐야? 반투막 안쪽에 용액을 넣어 놓고 바깥쪽엔 순수한 용매제. 용액을 넣었다는 것은 뭐야? 용매에다가 뭘 녹여놨다? 용지를 녹여놨다는 말이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노?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용매는 이쪽에서도 용매가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것도 용매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놈이 더 많다고. 들어가는 놈이 더 많아. 왜냐 그러면 순수한 용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반토막에 부딪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용질에 방해받는 용매가 부딪히는 게 누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완전히 알짜 움직이면 어디로 나타낸다? 이게 저농도라고 하면 되겠지. 농도, 용질이 없으니까 안쪽에 고농도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안쪽에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고 바깥쪽에 용매의 부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투 현상을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삼투 현상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의 용매 입자의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누가 이동해야 된다? 용매 입자가 이동해야 된다. 맞지? 저농도에서 뭐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트호프라는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오늘 일본하고 네덜란드하고 비겼대. 2대2로 비겼습니다. 일본 축구 잘하지를 월드컵이다. 삼투압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조사해봤네.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또 실험을 해봤네. 실험을 해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더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이제. 파이 대문자다. 알았죠? 파이는 용매나 용질의 관계없이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반트 호프의 법칙이라고 한다. 호프, 반트, 호프. 식으로는 어떻게 쓴다? 파이는 CRT.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몰 농도. 몰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는 어떤 너? 절대 온도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삼투압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용액의, 특히 수용액이다 우리가 하는 건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얼마야?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이야. 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얼마, 용액 전체를 몇 그램으로 봤노? 100g으로 보고 용질의 뭘 했다? 질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 ppm은 이게 뭐야? 100만 분율이지. 100만 분율. 100만 분의 1은 1ppm이다. 100만 분율. 전체를 100만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뭐야? 1 있으면 뭐야? 1pp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뭐가 된다?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몇 킬로그램? 1kg. 이 기준 용매다. 용매 1kg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되지. 온도가 변화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 것. 질량으로 정의된 것은 어떻다? 질량으로 정의된 것은 온도가 변해도 뭐가 안 변한다? 농도가 안 변하지만 몰 농도는 어떻게 돼? 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몰 농도는 아니다. 정의를 알고 퍼센트 농도, ppm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 화학 반응과 열. 화학 반응과 열에 관한 걸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화학 반응식하고 달리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열이 붙어 있지. 그럼 에너지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H2 액체하고 H2 기체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높겠노? 고유한 에너지는 H2 기체가 더 높지. 왜냐하면 액체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보면 반응 물질이 뭡니까? 메테인. 메테인을 뭐 시키노?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연소시키잖아. 그렇지만 이걸 뭐라고 쓴다? 반응 엔탈피라고 이야기한다. 앞에 델타를 나타낸 것은 뭐야? 변화량이지. 변화량은 어디에서 어딜 빼노?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우리가 변화량이지. 어디에서 어딜 뺀다?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면은 값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누가 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값이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반응이 있어. 25도씨 1기압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지잖아. 그리고 탄산칼슘 CaCO3다. 탄산칼슘 1몰이 산화칼슘은 CaO 산화 뒤에 거부터 읽지. 산화칼슘 이렇다. CaO 이산화탄소를 분해될 때 173kJ를 흡수한다. 맞지? 흡수하면 델타 H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지. 자, 요걸 한번 써보면 여기 뭐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하는 CaCO3가 이게 뭐야? 분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분해는 한 개의 물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이런 걸 우리가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델타 H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게 뭐야? 화학 반응식 옆에다가 델타 H는 173
178.3kJ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는가 그러면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왜 반응 엔탈피지? 반응 엔탈피 우리가 기호로는 델타 H라고 나타낸다. 반응 엔탈피를 적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네. 자,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엔탈피를 표시할 때 우리가 뭐에 따라서 이게 물질의 상태제, 요거는 뭡니까? 솔리드, 요거는 리퀴드. 똑같은 H2O라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화학 반응식에는 뭘 나타낸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를 함께 나타낸다. 상태를 함께 나타낸대.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요게 1몰 생겼잖아. 앞에는 몰 수제 계수는. 그럼 마이너스 285면 2배로 되면 어떻게 된다? 얘도 2배로 되는 거야. 그래서 계수가 달라지면 반응 엔탈피도 달라진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만약에 20도씨와 30도씨에서 메탄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엔탈피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이용해서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쌤, 결합 에너지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한번 봐. 자, 수소기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436kJ를 흡수하면 이게 결합이 끊어져서 두 개의 원자 상태로 바뀌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수소 기체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지. 공유계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436kJ이다. 이걸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 지워보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뭘 끊는데 공유 결합을 이루는 기체 상태 분자에서 두 원자 사이 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몇 몰?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 델타 H를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HH 간 결합을 끊는데 436. 그리고 FF 간 결합을 끊는 데는 159. 그리고 HF가 어디 있어요? 응? HF 결합을 끊는 데가 얼마? 570 이렇게 된다. 이걸 가지고 뭘 한번 구해보는가 그러면 뒤에 가면 뭘 한번 구하는 거다. 자, 여기 수소하고 F2하고 반응을 하네. 반응을 해서 이 HF가 될 때 델타 H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델타 H를 구하라. 여기는 어디서 어디를 빼면 되겠노? 그래프 보시니까. 그래프 보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겠노? 뭘 구하라는 말이야, 결국은 얘를 구하란 말이지. 마이너스 545. 얘를 구하라는 말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되겠노?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 436이 요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거, 159가 요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요게 요 값이고 맞지? 요게 델타 H1이네. 델타 H1에서 뭘 빼면 되겠어? 델타 H2는 누굴 끊는데? HF 결합 몇 개를 끊는데? 두 개를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되겠노? 마이너스 값이니까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2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누구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자, 수소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누굴 더하고 그 다음에 F2의 결합 에너지를 더하고 여기다 누구를 빼면 되겠노? EHF의 결합 이렇게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면 뭘 구할 수 있다? 델타 H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 여기서 요거 두 개 합친 거에다가
2 했는 거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보자. 와, 이게 뭐냐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거자. 메테인이 뭐, 하이드레이트는 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지. 물 분자를 나타내는데 점선은 앞에 뭐야?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특별한 힘,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 뭐로 있노요? 이번에 CH4가 있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다, 알았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다?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건 지우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탄소와 수소 기체가 반응한다. 얘들이 반응 물질이네, 맞지? 여기 화학 반응식 나와 있네. 요게 반응 물질, 반응물, 생성물, 얘가 생성물이네. 생성물. 마이너스네. 그럼 누가 에너지가 더 높단 말이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네. 그럼 2C하고 누가하고 합친 거 3H2하고 합친 에너지가 누구보다 C2H6보다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지. 자, 여기서 탄소 2몰은 1몰보다 엔탈피 이만큼 크다라고 했으니 여기 뭐가 빠졌노? 3H2 요게 빠졌네, 맞지?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델타 H2가 0보다 크니까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은 거네.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틀렸네, 맞지? 누가 더 큰 거야? 생성물이 더 큰 거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 이 식을 만들려 그러면 헤스의 법칙에 따라 가에서 뭘 빼주면 되겠노? 가에서 나를 빼봐봐. 가에서 나를 뺀다. 빨간색으로 보자. 가에서 나를 빼요. 빼면은 어떻게 되노? 요거 없어져요. 빼니까. 그리고 3H2에서 H2를 빼니까 뭐가 남겠어? 2H2가 남고 이게 마이너스 붙이겠지? 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건 화살표 왼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와, 쌤 수학도 알고요. 화학도 이래요. C2H2 이렇게 되면 오른쪽 편에 남는 게 누구야? C2H6 물질 상태는 생략했네,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역시는 뭐도 빼주면 된다. 델타 H1에서 뭘 빼주면 된다. 델타 H는 델타 H2를 빼주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식이 나왔네. 요게 맞지? 그래서 답은 디귿 요렇게 되겠습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반응 엔탈피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헤스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과만 같으면은 경로는 관계없이 총 열량은 일정하다고 하는 게 뭐냐? 헤스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뭐 했어?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화학평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평형으로 간다. 화학평형. 화학평형. 고고. 선생님, 화학평형이 뭔데요? 화학평형.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화학평형을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요하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 평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끊임없이 어떻게 되노? 반응이 일어나지만 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지.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런 것을 화학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 화학평형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
아이고 이놈의 규칙 참 규칙도 많다. 룰루랄라 룰이라고 하지. 실험을 해봤네. 어떤 실험을 해봤다. 초기 농도 처음에 요걸 넣었다. 이게 이산화질소 NO2 그 다음에 얘가 젓갈색이거든. 젓갈색과 사산화이질소 얘가 무색이야. 무색을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봤네. 촉이 오나? 촉촉촉 촉촉하다.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3번 했네. 실험을 3번 하고 평형 농도 즉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말이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의 평형 농도를 측정해 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조사해 봤는가 그러면 요때 반응식이 요거거든. 요게 반응식이란 말이야. 이 개수가 2고 뭘 조사해 봤다. NO2 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올려놨지. NO2 그리고 여기는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 생략했다. 자, NO2의 평형 상태에서 NO2의 몰 농도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N2O4의 몰 농도 이거를 한번 해봤단 말이지. 여기 나오는 농도를 다 넣어서 한번 계산해봤다. 했더니만 뭐가 요 값들은 항상 어떻단 말이야? 일정한 값을 가진더라 말이야. 와, 선생님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평형에서의 농도를 넣으니까 농도가 달라도 이 값은 똑같단 말입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얘를 똑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정하나? 우리가 상수라고 하고 평형상수, 평형에서의 상수라고 해서 평형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뭐 한다?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즉 일정한 온도에서는 어떻다? 평형상수는 일정하다. 쌤, 온도가 변하면요. 온도가 높거나 낮아지면 온도가 변하면 뭐도 바뀐다? 평형상수도 바뀐다. 난 온도가 변하기 전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얘가 평형상수입니다. 자, 우리 평형 상태의 평형 농도를 넣어서 평형 농도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여기 상수 평형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자. 8해보자. 7해보자. 자, 화학 반응식 이산화황. 얘가 이산화황. 이산화황하고 뭐하고 반응시키노? 산소하고 반응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생성되는데? 삼산화황이 생성된다. 자, 반응비는 몇 대 몇? 개수비가 반응비니까 2대 1대 2 이렇게 반응됩니다. 여기 반응비. 자, 맨 첫 번째 700도씨에서 부피가 1리터로 일정한 용기에 부피가 1리터 얘가 0.6몰 이게 0.2몰을 넣어 반응하였더니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0.2몰이 생성이 되었다. 자, 얘가 물질의 상태는 생략하자. 요게 생략하면 안 되지만 요 생략하고. 자, 1리터에 0.6몰이 있었으니까 얼마야? 몰 농도가 얼마? 0.6몰. 그리고 얘가 어떻다? 0.2몰이 있었네, 맞지? 그리고 생성물은 어떻게 돼? SO2가 얼마 생겼다? 0.2몰이 생겼다는 거지. 0.2몰.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1대 2잖아. 2대 1대 2, 0.2몰이 생겼단 말은 이게 뭐야? 0.1몰, 2대 1대 2. 이게 마이너스 0.2. 그러면 세 번째 게 뭐야?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0.4, 0.1, 0.2 이렇게 된다. 반응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 이때 어떤 부피는 변한다 그래서 안 변한다 그랬어. 부피가 1리터로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몰 농도는 어떻게 되나? 얘가 0.4몰 농도, 0.1몰 농도, 0.2몰 농도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평형상수를 구해봅시다. 평형상수식은 K는 어떻게 할 수 있노? 반응물 SO2
이 뭐다? 여기 계수 2가 뭐로 올라와요? 제곱으로 올라오지. 그리고 O2 그리고 뭐야? SO3 평형상태 농도 2 이렇게 넣으면 된다. 계산해봐. 2요. 자, SO2는 얼마 있노? 0.4 0.4 곱하기 0.4 이렇게 되면 2배니까 O2는 0.1 그리고 SO3 제곱이니까 SO3가 뭐야? 0.2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된다?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K는 2.5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는 이렇게 2될 때 2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SO2, SO3가 얼마? 0.2가 생겼기 때문에 산소는 얼마다? 0.1몰 농도가 평형 상태의 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있네, 맞지? 0.4몰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 우리 이제 뭐야?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하고 그리고 평형 상태의 농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도 구할 수 있다? 평형 상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호. 오호. 많이 늘었다, 맞지? 화학 반응이 신기하군요. 신통방통하다. 맞지? 한 문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평에 관한 문제. 자,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다음은 평행상수가 25이네요. 그리고 이게 수소하고 아이오딘 기체입니다. 그리고 뭐가 생성되는 거야? 아이오딘화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같은 온도에서 온도는 바뀌지 않네요. 반응 전 반응 후 온도를 바뀌지 않게 유지시켰다라는 말이지. 2리터 용기에 각각 0.2몰씩 넣었다라는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0.2몰씩 넣게 되면 초기 농도지. 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수 K와 달리 반응지수라는 Q 값은 식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평상수하고 농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HI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넣어준 농도는 평형 상태의 농도를 넣는 게 아니고 현재 농도를 넣는 거라. 부피분의 몰수니까 어떤 놈 1이제 1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제. 자, Q가 1이고 평상수는 25단 말이지. 그러면 현재는 평상수가 항상 일정하니까 결국은 1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1이 결국은 25가 되려고 하면 뭐가 커져야 돼? 분모가 커져야 돼. 분자가 커져야 되겠지. 분자는 생성물이잖아. 그래서 생성물이 많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 우세한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생성물이 많으니까 이 상태로 딱 넣으면은 반응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처음에는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반응지수라고 한다. 반응지수 값은 계산하면 이렇게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수소는 2리터 여기 0.2몰이 있었으니까 2리터 0.2몰이 있으니까 몰 농도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2분의 0.2네. 2분의 0.2니까 어떻게 되나? 0.1 이렇게 되겠지. 0.1몰 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이 아니고 전부 다 뭐야? 여기 0.2네. 0.1을 못 봤네. 얘도 0.1, 얘도 0.1, 얘도 0.1의 제곱이네. 맞지? 값은 어차피 1이 나오기는 하네. 1이 오너라. 1이 나온다. 맞지? 됐네. 0.1, 0.1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얘도 수소의 농도도 어떻게 된다? 0.1몰, 얘도 0.1몰, 여기도 0.1몰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랬을 때는 정반응이 우세한 것은 Q 값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이다? K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에 관해서 살펴보는가 그러면 틀니 중에서 가장 좋은 틀니 르샤틀리의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냐 하면은 이게 다이크로뮴산 이온이네. 다이크로뮴산. 이게 다이크로뮴산 이온. 그리고 요게 뭐냐? 크로뮴산 이온이야. 평형을 이루고 있네. 어디에서? 이게 물 속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누굴 넣는다고? HCl, 묽은 염산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자. 평형이 있는데다 묽은 염산을 더 넣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들이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딱 유지된 상태로 있다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누가 더 많아져? 얘가 들어가니까 이놈이 많아지지. 이놈이 많아지면 이 많아진 것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변화를 싫어하니까 이게 없애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염산을 넣으면 역반응. 반면 NaOH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NaOH는 물에 들어가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둘이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이 둘이 만나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어? 물이 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마가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면 변화가 일어났잖아. 농도가 일정한데 없어지니까 뭐야? H 플러스 만들어야 돼 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와, 선생님, 그러면 변화된 조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다?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즉 평형이 이동한다는 뜻이겠지. 그렇지만 아무리 이동해도 K값은 뭐에 의해서만 바뀐단 말이야?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걸 누가 했는가 그러면 르샤틀리에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한다? 평형이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정리해 볼까요? 르샤틀리에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드시 가역 반응이라 해야 되겠지. 양쪽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 다 돼 있는 반응. 이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말은 진짜 농도가 일정하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똑같아져서 농도가 안 변한 상태에 있을 때, 만약 이런 걸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어느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어디다 적용할 수 있어요? 고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산병. 어이구야, 고산. 니들은 고3이지. 고산병에 걸리겠나? 고산병에 걸려져 있습니까? 쌤도 고3 담임병에 걸렸나? 담임병에 걸렸나? 부장병에 걸렸나?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갑시다. 고산병이 언제 나타나노? 자,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산병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것은 이 화학 반응식 보면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식 보면 공기가 희박해지면 자, 혈액 속에는 이게 어떤 상태에 도달해가 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겠지.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데 이게 양이 적어진단 말이야. 이게 양이 적어지지. 고산지대에 가면 호흡을 해도 들어오는 산소 양이 감소한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농도도 묽어진다. 묽어지면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왜 줄어들지? 얘가 이런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떨어지는 반응이야.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한 게 O2하고 헤모글로빈이 헬이 되어 우리 몸은 산소 결핍 상태가 되므로 고산병 증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 아랫게 뭐야, 칠레하고 했잖아. 칠레하고 해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이겼지. 이때 경기한 게 1571m야.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21% 먹던 게 같이 호흡해도 뭐야, 17에서 18%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겠지. 또 우리 몸은 잘 적응하기도 해. 고산병 걸리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칠레 나중에 후반전에 못 뛰더라 아이가. 칠렐레 팔렐레 하지. 아, 칠레가 아니네. 칠레가 아니고 체코네, 체코. 으휴, 기억력 감퇴. 기억력 감퇴가 되네. 그러면 르샤틀리에와 유사한 현상이 어떤 것이 있나? 르샤틀리, 이 틀린가? 틀리다. 틀리다가 아니고 뭘 사용해야 되나 우리가? 주변에 다른 것 알았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아, 쟤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사한 과학적인 현상, 물리에서 전자기 유도. 아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전기가 없겠지. 전기 없으면 안 되지. 전자기 유도, 그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전자기 유도하고 항상성이지. 항상성 봐봐, 이런 거. 항상성. 온도가 높아지면 땀을 흘린다. 체온 일정하게 유지. 뭘 하든지 간에 뭐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한다. 자연은 뭘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한다. 체인지, 변화를 싫어하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르샤틀리의 원리하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요. 자, 방금까지는 농도를 바꿔봤다, 맞지? 농도를 변화시켜봤다. 이제 뭐 변화시켜볼고? 뭘 변화시킬까요? 쉬운 관계 변화시키자. 뒤에 가보자. 자, 압력을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평형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적었네. 젓갈색의 이산화질소와 무색의 N2O4를 섞어놨네. 같이 혼합시켜놨네. 자, 혼합시켜놓고 눌랍이 있단 말이야. 압력을 가한 직후면은 이게 양은 그대로 있어요. 압력을 가한 직후니까, 직후. 그러면 왜 나가 더 진하노? 이게 더 진하네. 진하다. 왜 진하노?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도가 왜 증가했는데? 부피가 감소해서 농도가 증가했다. 농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되겠지. 부피분의 입자수니까 부피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 값이 적어지니까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진하다. 근데 왜 여긴 다시 색깔이 연해졌노? 이렇게 가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니까 왜 색깔이 연해졌노? 자, 압력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단 말이야? 평형이 이동한단 말이죠. 압력이 높아졌잖아 지금. 자, ENO2 이렇게 되지. N2O4 이렇게 되잖아. 압력이 높아지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면 이게 두 개지. 두 개고, 두 개가 몇 개 되는 거야? 한 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두 놈이 쳐박는 것보다 한 놈이 쳐박는 게 압력이 감소하잖아.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했노 지금? 압력을 높였지. 압력을 높였단 말이야. 높이면 어쩌든동 반응이 일어나서 압력을 낮추어야 되겠지. 압력은 낮추는 방법 생각해 보니까 두 개가 몇 개 되는 방법이야? 한 개 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색이 연한 까닭은 뭐다? 정방향. 이게 뭐 정반응이지. 정반응이 진행된다. 됐지?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정반응이 진행됐다. 정반응이 진행되면 뭐가 생성되노? N2O4가 생성되기 때문에 무색이잖아. 그래서 색깔이 연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력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만약에 압력을 높이잖아. 평형 상태에 있는데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압력을 낮추잖아.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정리, 맞니, 정리, 맞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도 영향을 미치네. 자, 우리가 농도하고 압력, 이 평형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살펴보셨네. 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자. 산업 현장, 딴따라딴, 공장이지. 산업 현장, 공장에서 수동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물질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다. 반응물이 질소하고 수소네. 우리가 많이 얻으려고 암모니아를 많이 얻어야 됐지.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어떻게 하면 많이 얻겠노? 자, 일단은 반응물의 몰수가 1하고 3이니까 4제, 2제. 압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압력을 높이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겠지.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안 했으니까 뭘 한다? 누구를 넣어주노? 얘를 많이 넣어주면 되겠지. 얘들 중에 하나를 많이 넣어주면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온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반응이야? 이게 발열 반응이지. 0보다 작으니까 발열 반응,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거꾸로 하면 되겠지. 온도를 낮추면 낮추어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나?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1번, 2번 이렇게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반응 물질을 많이 넣어주거나 생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더 적용시켜 보자. 밀폐된 용기. 아이고 깝깝하겠다. 산소하고 누구하고 오존이죠. O3. 오존이 평형을 이루고 있네. 그리고 이게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네. 맞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어야 되겠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 무슨 정반응이 일어나겠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농도가 진해지겠네.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온도를 높이면 누가 많아져? O3가 많아지잖아. 바뀐다고 해서는 O3가 많아진다 하는 것은 뭐분의 뭐야? 분모분의 분자애가 평형상수는 이게 많아진다는 뜻이잖아. 자, K는 요래되잖아. O2의 세제곱 O3 제곱. 얘가 많아지니까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용기를 압축하여 압력이 높으면 몰수가 어떻게 하노? 감소되는 쪽으로 반응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동한다. 알았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2연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르샤틀리의 원리 온도, 농도, 압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화학2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끝.